현지 시각 24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러시아군의 침공 개시 몇 시간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 네, 어저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도시 내 많은 발전소들과 방송국, 군사 시설들이 폭격을 당하게 되면서 벌써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고 더 이상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태를 통해서 만약 전쟁이 날 때 어떤 징조나 사건들이 나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으로 막연히 괜찮을 거란 낙관적인 뉴스나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말라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미국의 강력한 전쟁 경고가 이어져 왔었죠. 심지어 개전 날짜까지 공개가 됐었고요. 각국 대사관들이나 민간인들도 다 대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근거 없는 말이다. 서방이 오히려 이 전쟁을 부추긴다고 불만을 표시를 했었죠. 하지만 16일 이 전쟁 예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우크라이나 기업인들과 또 정치인들, 또 부자들은 슬그머니 국민들을 놔두고 해외로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푸틴조차도 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면서 당장 우크라이나 본토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듯이 하면서 전 세계를 안심을 시켰는데 바로 이 다음날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전격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성동격서로 역정보를 내려갖고 상대를 좀 혼란시키고 이 대비태세를 바로 약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 전쟁 직전에 많은 여러 징후들이 보이게 되는데 막연히 괜찮을 거란 이 낙관적인 뉴스나 또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원칙으로 이 동맹국이나 응원한다는 외국도 우방도 너무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30년 전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때 1800개의 핵탄두랑 180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핵 강국이었었죠. 하지만 1994년에 러시아와 미국, 또 영국이 서명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이들 세 개의 나라부터 영토 보전과 또 정치적 독립을 안전 보장을 받았었고요. 대신 자국 내에 있는 모든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소련으로 다 넘겼던 것들이죠.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각서라는 거는 사실 국제법적 준수 의무가 아주 약합니다. 심지어 조약이나 협정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나라에 다른 정권이나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나몰라라 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과 시리아랑 했던 협정 같은 경우도 다 그냥 파기했었잖아요. 게다가 이번 전쟁 전에도 이 미국과 유럽은 만약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모든 제재들을 다 하고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번 침공 후에 겨우 러시아 은행과 기업 몇 곳 제재한다 이 정도고, 그 전부터 공약을 했던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본토로 직접 파병을 하는 것들도 생각도 안 하고요. 막상 전쟁이 터지자 대부분 남의 나라에 파병을 해갖고 군인들이 이제 피 흘리는 것들을 원치 않았던 것들이죠. 참 냉혹한 국제 질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나라의 힘과 자주권은 오로지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들이지 동맹국이나 또 응원한다는 외국 또 우방 같은 것들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원칙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뉴스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개전 날짜까지 다 공개가 되고 또 많은 외국 시민들과 또 대사관까지 다 철수하는 지경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별다른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진짜 전쟁이 터지자 사재기 하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전에는 전 세계가 지켜보니까 설마 푸틴이 진짜 전쟁을 낼까? 이렇게 설마 했던 것들이고요. 만약 국지 충돌이 난다 하더라도 바로 미군과 외국군들이 들어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그러다 진짜 도시에 폭격이 시작돼서 굉음이 울려 퍼지고 또 전투기가 상공으로 날아다니니까 이 패닉에 빠져갖고 바로 마트랑 주유소, 또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고 먹을 것들과 물들을 또 기름 같은 것들을 사재기 하고 또 은행에서 한참 동안 줄을 서 겨우 조금 이 현금을 빼고 인출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또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도로는 꽉 막혀갖고 뭐 차나 뭐 사람이나 옴짝달싹 못한다고도 합니다. 다들 그동안 전 세계가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다들 설마 하고 좀 안이하게 있다가 또 이웃의 눈을 의식해서 뭐 비상식량이나 물 같은 것들도 좀 덜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것들이죠. 역시 사람들은 아무리 심각한 위험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계속되어지게 되면은 이 냄비 안에 이 어떤 좀 개구리처럼 익숙해진다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아프간에 이어 올해 초부터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만 혹은 한반도도 역시 그 대상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요즘 말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저의 영상과 책을 보시고요.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떤 것들을 대비하셔야 될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큰 재난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뭐가 가장 큰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지, 뭐가 가장 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